우선 13강 하고 문제 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연립방식 활용도 할 거예요. 활용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연립방식 활용까지 풀 거고, 그래서 93까지 할 계획입니다. 자, 해가 특수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가 특수한 거랑 이렇게 일반적인 거랑 그거를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연립방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각법 대입법을 하죠. 그러면 그걸 했을 때 답을 항상 이제 x, y, 뭐 x는 몇, 뭐 y는 몇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야. 계산을 할 때 x, y 값이 한 쌍이 딱 나오는 거. 자, 그럼 해가 특수하다는 거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랑 이 두 가지가 경우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는 경우가 먼저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답을 이걸로 쓰는 거야.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답을 해가 무수히 많다. 답이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을 먼저 쓰는 거야. 확인이 되면. 그리고 그게 확인이 안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계산을 하시는 얘기예요. 자, 순서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보고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밑에 있는 요 x 플러스 y는 5랑 3x 플러스 3y는 15랑, 자,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게요. 자, 제가 얘기하는 방법만 알면 그냥 그대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자, x 앞에 개수를 보는 거예요. 3이랑 1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분수로 쓰면 돼.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y 앞에 개수도 그대로 쓰면 돼. 그럼 얘도 3분의 1.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도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15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얘도 약분하면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잖아요. 다 같죠? 지금 개수분의 개수를 해봤더니. 그러면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얘 답은 요걸 쓰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뒷장에 나오겠지만 해가 없다가 있거든요. 해가 없다도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개수분의 개수를 똑같이 써라. 근데 해가 없다일 경우에는 뭐가 다른 거냐면 이 맨 마지막인 얘가 달라. 이렇게 해보면. 그런데 얘네 두 개는 같아. 얘가만 다르고. 그러면 답이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떨 때 계산을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해봤을 때 여기가 다르면 얘랑 얘가 달라.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린 연립 방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해봐서 방금 얘기되는 게 있으면 이걸로 답을 쓰는 거고, 그게 없으면 여기가 다르면 계산하는 거. 가각법 대입법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얘도 방금 제가 한 방식이랑 여기 있는 방식이랑 좀 얘기를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교만 해드릴게요. 제가 한 방식대로 하면 4분의 2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써서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써서 6분의 3이라고 썼어요. 근데 다 계산해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이게 같은 게 보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방식인 거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인데, 자, 위의 식에다가 내가 2를 곱한다는 얘기야. 위의 식에다가 2를 다 곱하니까 지금 4x 플러스 2y가 6이라고 식이 됐어요. 근데 얘랑 식이 어때요? 그냥 똑같죠? 그러면 식이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다. 식이 아예 똑같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든 x, y 값이 다 맞겠지. 그러니까 x, y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식이 아예 똑같으면.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2를 곱한 걸 기억에다 2를 곱했다는 얘기고,
그 식을 쓴 게 4x 플러스 2y는 6이라고 썼단 얘기고, 그래서 얘랑 비교해보니까 해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계산하는 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건 이렇게 2를 곱해서 같게 만들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개수분의 개수를 했을 때 그 값이 같은 걸 확인하시는 거다. 그게 제일 쉬운 거야. 자, 밑에 있는 2-1번도 이제 얘는 뭐라고 나왔어요? 답을 얘기해 줬죠. 이 식의 답이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개수분의 개수를 쓰는 거죠. 4분의 a라고 쓰고 2분의 1이라고 쓰고 b분의 4라고 쓰면 해가 무수히 많으면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제대로 값을 알려준 게 여기 있자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다 같으려면. 그럼 a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a에 2가 들어가면 되죠. 그지? 2분의 1이 되려면 b에 뭐가 들어가야 돼? 8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a가 2고 b가 8이에요. 자, 여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써드리면 되겠네요. a가 여기가 4고 여기 4고 4.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2, b는 8인데 b라고 했네. 네. b는 8.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해가 없는 경우. 자, 이거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자, 해가 없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하라 그랬죠? 개수분의 개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개수분의 개수하면 3분의 1 쓰고, 이렇게 개수분의 개수분의 해서 12분의 5라고 쓰는데, 보면 알겠죠? 얘는 같은데 얘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답이 해가 없다가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3-1번을 볼 건데, 자, 방금 한 것처럼 제가 한 방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4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5분의 3이죠? 그래서 얘랑 2분의 1로 갔고, 얘는 다르죠? 자, 그래서 해가 없다. 이게 제가 얘기한 방식이었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뭐 하라고 얘기한 거냐면, 위에다가 2를 곱해서 식을 새로 써라. 4x 플러스 2y는 6이라고 나왔어요. 밑에 있는 식은 4x 플러스 2y는 5라고 나왔고 2를 곱해서 썼더니 자 얘랑 비교해보니까 뭐만 달라요? 상수항만 다르죠. 네, 얘는 6이고 얘는 5잖아요. 자 근데 어차피 이 앞에 있는 좌변이 똑같죠. 좌변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간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위아래를 내가 가간법을 해서 뺄 거야.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잖아. 문자가 없어지지. 그래서 해가 없는 거야. 문자가 다 사라지니까 xy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얘기예요. 근데 얘도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xi가 문자가 사라져서 구할 수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나온 대목아니냐.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제가 한 방식대로 개수분의 개수를 하면 되겠죠? 4분의 2, 2분의 1, 5분의 4. 그래서 이렇게 쓰면 해가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같아야 되는데 얘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봐도 다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자, 얘랑 같다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 2가 들어가면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선 13강 설명은 이게 다예요. 87까지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로 갈게요. 자, 14강은 연립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1학년 때 했던 1차 방정식 활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유형도 거의 똑같고 네, 식 쓰는 방식 자체도 거의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했던 1차 방정식을 할 수 있으시다면 연립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1차 방정식은 어느 정도 활용 문제를 쓸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셔서 이제 푸는 거다. 차이는 뭐냐면 이따가 이제 1학년 방식과 연립방식 방식의 차이만 이따가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미수 정하고 식 세우고 푸는 거예요, 순서는. 그래서 뭐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죠. 자,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봤을 때
자, 여기에 보시면 600원짜리 과자랑 1000원짜리 빵을 합쳐서 12개를 샀다. 자, 근데 미지수를 과자의 개수가 x고 빵의 개수를 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식을 하나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12개를 샀기 때문에 x랑 y를 더하면 12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 하나를 뭘 쓴 거냐면 개수식으로 쓴 거죠. 네, 개수를 합쳤더니 12개.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식으로 쓰는 거는 이제 금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자 수가 x고 금액이 과자가 600원이니까 600이랑 x랑 곱하면 이게 과자의 금액 총 금액이고 그 다음에 1000원이랑 y랑 곱하면 그러면 이게 빵의 총 금액이고 그 총 금액을 합쳤더니 8,000원이잖아요. 8,800원. 여기에서 금액식을 쓰셔라.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얘는 뭐야, 금액을 그냥 쓴 거니까 600원이랑 1000원을 썼겠죠?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y가 10이고, 얘가 600x 플러스 1000y가 8800이다. 뭐, 칙만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1학년 거랑 뭔 차이냐?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죠. 1학년 때는 어떻게 썼냐면, y만 안 썼어요. 그죠? 얘를 합이 12개라 그랬으니까 12에서 과자 개수를 뺐었죠. 그리고 이 y 자리에다가 12 빼기 x를 대입하면 그게 1학년 때 쓰던 식이에요. 문자가 x만 있는 거지. 네, y가 없고. 그러면 1학년 방식인 거고, 이 12 빼기 x를 그냥 y라고, 이게 y다라고 쓰면 이게 2학년 방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거고. 1학년 것과 2학년 거의 식의 차이는 아예 없어요. 네, 그냥 이 12 빼기 x를 y라고 썼냐 안 썼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유형도 1학년 때 유형이 그래서 그대로 다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형 자체도 똑같아. 자, 뭐 밑에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쓰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에 있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처음수 바꾼수 기억해요? 1학년 때 했던 거? 네. 처음수 어떻게 쓰니? 자, 바꾼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각자리수.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였죠? 숫자가 23이다. 얘의 의미는 뭐였다 그랬어? 20 더하기 3이었고, 얘 다시 쓰면 얘는 2 곱하기 10의 자리였으니까 2 곱하기 10이었고, 얘는 3 곱하기 1의 자리였으니까 3 곱하기 1이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10의 자리를 내가 x라고 뒀다라고 생각하면 1의 자리를 y라고 둔 거죠. 그럼 처음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0x 플러스 y 이렇게 썼어요. 중1 때는 어떻게 했으면 x, y를 둘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하나는 알려줬어요. 네, 1의 자리에 하나 숫자를 알려주던가 10의 자리에 숫자를 하나 알려주던가 그러니까 y 대신에 숫자를 가르쳐준 게 1학년 때 방식이었던 거고 2학년 때는 그냥 x, y 둘 다 이제 미리로 쓴 거 그 차이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수가 10x 플러스 y고 바꾼 수는 x, y를 바꾸면 되니까 10y 플러스 x가 바꾼 수고 각 자리수는 2랑 3을 그냥 더한 게 각 자리수인 거니까 x 더하기 y가 각 자리수다 라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알고 있다면 이제 문제를 읽고 시키는 대로 쓰면 돼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각자리 숫자의 합이 은는이가 등호니까 얘가 등호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x 더하기 y니까 식 하나가 나왔어요. x 더하기 y는 7이다. 자, 이렇게 하나 식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거죠. 자, 바꾼 수는이니까 요걸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10i 플러스 x 얘가 등호죠, 는이. 그리고 처음수 그게 10x 플러스 y고 이것보다 9만큼 크다니까 더하기죠. 그래서 더하기 9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1학년 때는 요식만 썼죠. 네. 차이가 이제 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바꾼 수는 얘가 y고 x여서 다시 쓰는 거죠. 10y 플러스 x라고. 각자리 수는 요거여서 7이었었고,
얘는 CY 플러스 X였어요. 당연히 얘를 정리를 해야죠. 네, 다 이항을 시켜서 문자는 좌변으로 이항을 시킨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이건 그냥 계산을 좀 할까요? 그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9x가 넘어가면 플러스 9y가 되고 이게 9잖아요. 그리고 요식은 그대로 있었고 근데 이거를 9로 나누죠.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얘랑 연립방식을 하려면 얘한테 9를 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큰 숫자가 약분이 되는 애가 있으면 약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괜히 큰 숫자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x 플러스 y가 7이라고 써놓고 연립방식을 하시면 이게 제일 쉬운 연립방식 계산 방식이 되겠죠. 위아래를 더하면 2y가 8이어서 y가 4고 y가 4니까 x가 3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래서 네, x가 3이고 y가 4니까 처음부는 34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형별로 어차피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책에 나와 있는 유형들은 쉬운 것만 나왔어요. 네, 어려운 건 나오진 않았어요. 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네, 길이. 네, 그래서 둘레 이용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이것도 뭐 1학년 때 나왔죠. 이런 방식도. 처음에 나와 있는 거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가로가 x래요. 여기 써 있어요. 세로가 y라고. 뭐 이거 정하는 건 니네 마음이죠. 안 써 있으면 아무거나 그냥 x, y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3만큼 길어. 누가 더 길어? 세로가 더 길죠? 3cm 길이되며 그러면은 식을 쓸 때 제일 쉽게 쓰는 방식은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뺀 게 3cm 차이인 거예요. 더 길다는 얘기는. 그죠? 3cm가 차이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뭐 세로의 원래대로 쓰면 이거죠. 얘가 y였다면 y 가가 되고 등호고 x가 되고 더하기 3. 원래식으로 쓰면 y는 x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쉽게 생각하는 건 무조건 긴 거에서 짧은 거를 구분한 다음에 긴 거에서 짧은 거 뺀 차이를 쓰는 거야. 그게 식을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인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6이라 그랬으니까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하는 식은 뭐예요?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죠? 이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로가 x고 세로가 y니까 2에 x 플러스 y가 둘레인데 이게 26이다.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연립방정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식만 써주세요. 자, 그 다음 3-1번 이제 다리 문제죠? 네, 오리다리, 돼지다리. 당연히 오리다리는 2개고요. 돼지다리는 4개죠. 이거 아까 금액 문제랑 차이는 없죠. 아까 뭐 빵이랑 과자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이거랑은 같은 유형이다. 자, 그래서 모리수가 x고 대지수가 y인데 총 35발이니까 식이 하나 나왔죠? x 플러스 y는 35. 자, 이제 다리수를 해야 되니까 곱하겠죠? 네, 오리랑 다리수, 돼지랑 다리수 곱한 게 94. 이게 식이죠. 아까 금액 문제랑 네, 그냥 쓰는 방식이 아예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얘를 2로 나눈 다음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2를 곱한 다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숫자를 점점 줄이면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거라고 그랬으면 그게 안 되면 어차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식만 쓸게요. 자, 그 다음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네. 자, 나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 엄마를 X라고 했고 아들을 Y라고 했습니다. 자, 엄마랑 아들의 나이 차가 28이니까 하나 나왔죠? X 빼기 Y가 28. 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년 후라 그랬죠? 10년 후의 나이는 x 더하기 10. 나이는 같이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들의 나이는 y 더하기 10.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문장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식으로 쓰게 되겠죠. 엄마의 나이가 그랬으니까 엄마의 나이는 x 플러스 10이었고 가가 등호고 아들의 나이가 y 플러스 10이었고 그거 의가 곱하기고 그래서 두 개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자, 요 얘기였어요. 오케이? 자, 이런 방식이었고요. 얘도 식만 쓰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활용 방식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보니까 두 번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활용 방식이 다시 나왔네요. 네, 거리 속력 시간 기억하시죠? 자, 항상 뭘 생각하셔야지만 쉽게 풀 수 있어요. 네, 표를 그리시는 게 가장 쉬웠죠.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서, 네, 알려준 거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는 거다. 자, 라는 걸 생각을 했었고, 1학년 때 배우면서 이제 좀 식스는 어떨 때 식을 사용해야 되냐, 그것도 좀 얘기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얘기를 좀 들으셨겠죠. 자, 미지수가 뭐냐에 따라서 구하는 게 거리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1학년 때는 시간식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식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x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거리식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지수가 시간이면 거리식 쓰는 거고 미지수가 거리였으면 시간식 쓰는 거고 속력식 쓰는 문제는 거의 없다 그랬죠?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네. 그게 그 기차 문제였어요. 그때. 자, 그래서 속력식 쓰는 문제는 기차 문제뿐이 이제 없었는데 2학년 때는 속력식 쓰는 문제는 아예 없어요. 네, 2학년 때는 속력식 쓰는 문제는 아예 없고 기차 문제도 거리식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2학년 때는 아예 속력식을 쓰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거리식이랑 시간식을 두 가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학년 때. 식이 두 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거리식, 하나는 시간식. 네,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5-1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예요. 네, 근데 집에서 출발해서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km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걸어간 거고 여기가 뛰어간 거죠. 자, 속력이 여기가 시속 4고 여기가 시속 8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미지수를 정하는 거니까 걸어간 거랑 뛰어간 게 얘가 미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y. 그래서 거리가 x고 y. 자, 그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식을 두 개로 쓰라고 했죠. 거리식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랑 뛰어간 거랑 걸어간 거 더한 게 3km가 식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3km 이렇게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표를 보니까 시간만 안 써있죠? 그러니까 시간은 거리 속력을 이용해서 쓰는 거니까 시간식이 속력분의 거리여서 4분의 x. 얘는 속력분의 거리여서 8분의 y죠. 자, 근데 뭐라고 써있어요? 자, 집에서 출발해요. 시속 4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8로 뛰어서 30분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얘랑 더한 게 4분의 x랑 8분의 y를 더한 게 30분이죠. 근데 30분도 그냥 쓰시면 안 되죠? 시속이면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60분에 30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 되는 거죠. 자, 얘는 계산을 좀 할까요? 자, 밑에다가 당연히 얘가 2분의 1이니까요. 8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 변형이 되니까. 그러면 위의 식은 그대로 쓰고 x 플러스 y는 3은 그대로 쓰고 8을 곱하면 2x 플러스 y가 4가 되고 위아래를 빼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이 돼서
x가 1이고, x가 1이니까 자동적으로 y는 여기다 대입하면 2가 돼야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걸어간 거는 1km, 뛰어간 거는 2km, 이런 식으로 갔다. 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맞춰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y.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식 쓴 것도 그대로 쓰면 x 더하기 y. 4분의 x, 8분의 y, 이게 2분의 1. 그래서 얘가 1, 얘가 2. 이렇게 네모칸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옆에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거 하나 나온 거야? 문제가 별로 없네요. 네. 자, 우선은 풀어봅시다. 네, 9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네,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자, 90페이지 개념 평가도, 네, 해봅시다. 네, 네모칸 채워놓는 것도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93까지 우선 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화는 앞에 거 잠깐 설명할게요. 좀 전에 한 거 얘기할 건데, 뭐, 특별하게 한 건 없고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자,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나왔는데, 해가 특수한 경우랑 해가 일반적인 경우만 구분해 주시면 되거든요. 해가 일반적인 경우가 우리가 구하는 연립방정식, 가각법, 대입법을 했잖아요, 앞에서. 그게 일반적인 경우야. 그럼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야.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랑 해가 없다. 이 두 경우가 있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너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 이제 이 방식을 알려줄 거고, 그게 확인이 되면 답을 이렇게 쓰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쓰는 거야.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는 거고.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각법 대입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확인하는 방법은 이 식에 있으면 당연히 그 앞에 숫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앞에 개수들이. 그 개수들을 분수 B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그냥 X 앞에 개수끼리만 3분의 1이라고 쓰면 돼요. Y 앞에 개수끼리도 3분의 1이죠? 지금? 상수항도 보니까 15분의 5죠? 그냥 우선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써봤던데,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3분의 1이고, 얘도 약분하면 3분의 1인 게 보이잖아? 다 같은 게 보이죠? 이렇게 썼더니. 그러면 답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확인했을 때. 이게 다야. 자, 해가 없다는 뭐냐면, 방법은 똑같아. 이 방식으로 똑같이 쓸 거야. 근데, 해가 없다가 되는 경우는 다 해봤는데, 얘만 달라. 그러니까 얘가 15분의 5가 아니라 뭐 15분의 6이야. 이런 식으로 돼서 약분하면 얘는 그러면 5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분의 1인데 얘는 같은데 얘가 달라. 똑같은 방식으로 해놓고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면 돼.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제 계산하는 건 뭐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계산하는 건 이렇게 해봤는데 똑같이 해봤는데 얘랑 얘가 달라. 그럼 연립 방식을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거 두 개가 다르면 계산하는 거고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쓰면 되고 뒤에 것만 다르게 나오면 해가 없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요 규칙을 이제 외우시고 그거에 맞춰서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여기 단원의 다거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예를 봤을 때에는 또 똑같이 생각하면 4분의 1이라고 쓰고 2분의 1이라고 쓰고 3분의 6이라고 썼는데 다 2분의 1로 갔죠? 그래서 답을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명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위에 식에다가 내가 2를 다 곱했어. 그래서 식을 새로 쓰니까 4x 플러스 2y는 6이라고 썼어. 근데 얘랑 비교해보니까 식이 두 개가 똑같아.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똑같으면 해가 무슨 말이야. 왜냐면 연립방식 해봤자 내가 여기에 뭘 넣든 여기에 뭘 넣든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답이. 그러니까는 해가 무슨 많은 거야. 식이 아예 똑같다. 이 의미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2-1번 같은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이미 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자가 있어도 이렇게 문자가 있어도 개수분의 개수를 똑같이 해보면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라는 게 나왔으면 그러면 당연히 얘도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가 2가 들어가야 되고 얘도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B가 8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요 방식만 아시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2번도 해가 없다죠? 방식은 똑같아요. 네. 개수분의 개수인데 얘만 다르게 나올 거야. 그러면 해가 없다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얘도 밑에 3-2번도 개수분의 개수를 했는데 얘만 다르게 나온다는 건 이미 보이는 거고 그럼 같은 거를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이니까 얘도 2분의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같은 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아까 오기 전까지 설명한 내용이야. 자, 아빠를 X라고 했겠죠? 네. 딸이 Y고요. 나이 차가 30이니까 X 빼기 Y가 32라고 썼을 거고요. 그냥 이것만 봐도 Y가 19면 넘어가면 더해야 될 텐데요. 뒤에 식을 쓰지 않더라도. 그렇지 않나? 그죠? 네가 19인 게 나왔으니까. 자, 근데 식을 이제 계속 써볼게요. 아빠가 16년 후니까 X 플러스 16이고요. 이 가가 등호이고 딸의 나이가 Y 플러스 16이고요. 거기에 2배를 했고 거기에 빼기 3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하니까 2Y 플러스 32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넘기면 X 마이너스 2Y가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9가 돼서 빼니까 32 빼기 19 하면 13?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얘랑 연립방정식을 해서 x-y는 32가 됐을 거고, 네. 그래서 위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9가 돼서 y가 19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다 19를 대입하니까 넘어가면 x는 더해야 되니까 32 더하기 19 하면 50일. 내줘야 돼. 40일이 아니죠. 9번이에요. 13쪽. 아, 마지막 문제인가요? 여기 안 나와요? 자, 쓴 거를 볼까요? 승기는 집에서 3km 떨어진 기차역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지금, 문제도 안 읽었는데요. 아, 네. 속력이 없네? 속력칸이 없어요. 속력칸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얘가 시속 4고, 얘가 시속 10이죠? 그래서 시간이 4분의 x고 10분의 y죠? 36분이니까 식을 먼저 쓰면 첫 번째 식은 뭐예요? 거리식. 어, 어. x 플러스 y가 10이라고요? 아닌데요. 3km잖아요. x 플러스 y는 3. 이미 틀렸고요. 자, 네. 그 다음 식이 뭐예요? 어, 네. y는 그쵸. 60분의 36이죠. 네, 그래서 5분의 3이 약분하면 자, 뭐 이렇게 됐어요. 우선 식은 그럼 맞게 썼는데 계산을 못하는 거야? 잘못 쓴 거죠, 식. 아, 지금 네가 이계속력인 줄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계산 해보세요. 마무리 지어보세요.